자, 1회차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앞장이야 뭐 옮기는 시간 때문에 1번, 3번 푼 다음에 2번, 4번 그대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필기는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푸는 방법이라 뭔가 다른 방법이면은 조금 고민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모고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솔직히 내용만 그냥 듣고 뒤에 공부하는 작업으로 가져가도 충분해. 근데 우리는 과정의 효과를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공부하는 과정,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 뿐이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연산정리 과정이고 지금 뭐 눈으로 많이 볼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여기도 똑같이 2분의 1제곱, 연산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1이 되겠고, 3번부터 좀 할 얘기가 생깁니다. 자, 등차가 나왔는데 등차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식이 뭐가 있을까? 기본 유형이 일단 등차 중앙, 그치? 그리고 공차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빠지지 않는 SM-SM-1 이렇게 세 가지를 운용한다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반성해야 되는 맥락이, 만약에 본인이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A 플러스 D가 1이고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여기는 A 플러스 3D 더하기 A 플러스 4D가 반대쪽 우변 6 곱하기 A 플러스 D A 플러스 3D였다. 계산했더니 여기가 2A 플러스 4D였다. 2가 묶어지면서 이렇게 연산 정리를 했다. 이건 문제 공부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 근데 왜 이걸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고난이도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이 앞에서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정답은 나왔겠지. 괜찮아. 근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득점을 좀 더 위쪽으로 잡아주기가 조금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느낌이 받쳐졌어야 되냐면은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봐봐. 이 느낌이어야 돼. 두 번째 항은 일단 1이 맞지? 됐지? 그러니까 A 플러스 D로 바꾸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 뭐, 오케이, 좋아. 여기서 바꾸고 가자. A 플러스 D가 1이야. 그때 여기서 세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세 번째 항은 뭐야? 두 번째 항에다가, 그렇지, 1 플러스 D라는 대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A 플러스 2D만큼 멍청한 짓이 없는 거야. 그걸 왜 A부터 시작해? 두 번째 항 이미 대놓고 나와 있는데. 오케이? 딱 이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럼 등차 중앙을 이루고 싶은데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중간값은 없잖아,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 두 번째 항에서 3D만큼, 여기는 4D만큼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1 플러스 3D와 또 1 플러스 4D만큼이 더해진 값으로 볼 수 있겠지. 대체 생각이 여기까지 왔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변 똑같이 6인데 A2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니까 가운데 값의 2배가 되는 몇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세 번째 항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항이니까 똑같이 1 플러스 D가 되겠고 없어지면서 계산은 이제 연산만 남은 상태가 되겠지. 됐죠? 요 정도까지. 왜냐면 특히나 우리는 수원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 정도가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학기 하는 동안, 미적하는 동안 수혈을 또 중간에 한 다음에 기말하는 사이에 또 까먹을 수는 있어. 그래도 다시 또 목으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건드려 줄 때 연습이 돼서 다시 요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할 거리는 더 많고요. 넘길게요. 자, 우리 최근에 썼던 2번, 4번 문제도 마찬가지. 2번 같은 경우 먼저 볼까요? 여기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멍청한 짓이 무턱대고 그냥 유리화를 한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어차피 개수만 비교해주고 개수 비교한 게 1분의 2가 되겠죠. 됐죠? 손쉽게 가져갔었으면 좋겠고. 자, 4번입니다. 4번 같은 틀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충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원 수투에 대한 복습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미적 부분에서의 영향도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미적 문제들의 베이스가 모두 다 수투 문제의 기본 베이스랑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투가 더 익숙한 느낌이 들어야 돼. 근데 익숙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값이 있다는 거야. 자, 봐봐.
뭐야? 얘가 보였을 때 우리는 곱의 미분법을 한다는 생각이 좀 필요하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좌변 g'x는 우변, 앞에 거 미분 fx, 뒤에 거 미분은 x 곱하기 f'x, 그리고 뒤쪽에 더하기 2x까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x자리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g'2는 어차피 f의 2 플러스 2 곱하기 f'2 플러스 4가 되니까 fa와 f'2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는 손쉽게 가능하겠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 여기까지 틀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지? 틀리지 않았을 것 같고, 틀린 거 쳐다보면 어떡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바로 얘야. 우리는 눈앞에서 fx 곱하기 x 곱하기 f'x를 바라봤을 때 이 녀석의 무엇이 부정적분이 x 곱하기 fx라고 하는 걸 떠올릴 필요가 있어. 미분과 적분은 하나야. 미분의 반대가 적분인 것 뿐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x 더하기 x 곱하기 f'x를 만나봤는데, 만났을 때 얘를 가지고 얘는 x 곱하기 fx에 대한 미분 꼴이야, 혹은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야 라고 하는 게 안 떠오르면은 조금 힘들어. 미적에서도 잘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고, 요거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5번입니다) 자, 일단은 탄젠트랑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 약속 중에 하나, 탄젠트는 무조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꾼다는 거. 참고로 현 수능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과가 훨씬 유리해. 왜냐면은 삼각함수가 수 1에만 포진되어 있는데, 그치?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산 구조들을 어차피 미적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도 존재는 해요. 근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일단 약속만 갑시다. 수원 공통범위 영역에서는 탄젠트는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기가 약속.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분의 8사인이 3코사인이 되겠고, 코사인 넘기면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우리는 코사인 제곱을 또 뭘로 바꿔줄 수 있어? 여기다 쓸게. 8 곱하기 사인은 3 곱하기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그럼 연산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마이너스 8 사인 더하기 3은 0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3, 1, 3, 1 마이너스 였다가 붙이면 되니까 만족하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3분의 1이면 되겠네요. 연산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구간이 되겠고, 여기부터 이제 또 건드려 볼게요.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 번호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수, 뭔가 정수가 아니어도 실수도 마찬가지야. 뭔가에 대해서 상황까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형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줘야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최대 최소는 어차피 무엇을 이용해 풀기로 했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기로 했어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도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6x제곱 빼기 6x 빼기 12가 되겠고, 6을 묶은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0인 상태가 되겠지. 됐죠? 여기서 이제 원래 수투 기본 유형 문제 풀 때는 두세 가지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로 갈게. 어차피 최고차 확인됐고, 마일과 2가 여기다까지.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서 극대값이 10, 극소값이 마이너스 17인 것까지 확인.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좀, 그러니까 맞았으면 뭐 잘했어. 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여기서 내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킬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도 못 댄 문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손도 아예 못 댄 문제는. 근데, 어쨌건 간에 멈추는 구간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느낌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순간에 문제 구간이 나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문자 때문에. 뭐해? 대입해봐. K에다가 그대로 1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지금 여기는 3까지가 되겠지.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최대값이 따로 발생은 하지 않겠지. 됐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K자리에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어야 그래프가 요만큼이니까 최대값 10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죠. 왜? 됐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대값이 10 그리고 만족하는 K값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 주셔도 충분. 7번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할게. 다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얘가 나왔을 때 SM-SM-1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SM-SM-1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그마가 나왔을 때도 계속 SM-SM-1이 진짜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걸 못 꺼내는 그 순간 하나가 꺼내진단 말이야. 그게 크다는 거야. 내가 항상 이 얘기 하잖아. 8월달이 되면 누구나 다 해. 3학년 8월달이 되면 하더라고. 근데 그땐 늦었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문제 취지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시그마가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나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대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A2 마이너스 1 곱하기 A1.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A3 마이너스 2 곱하기 A2. 그대로 4A4 마이너스 3A3이 됐겠지. 지금 방금 대입을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두 번째까지는 보고 대입하는 게 맞아. 근데 세 번째는 이미 규칙성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었어야 돼. 숫자가 어떤 관계를 주는지도 느꼈어야 되겠지. 여기가 3A3 마이너스 2A2이기 때문에 3의 다음 친구인 4A4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가 4니까 다음 친구는 한 칸 줄어든 3A3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 됐죠? 여기서 필요한 거 하나 더 갈게. 더하기 땡땡땡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10A10 마이너스 9 곱하기 A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나열을 했다면은 항상 기본적인 규칙 하나, 둘, 셋, 땡땡땡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잡아주시고 여기서 할 거 다 던질게요. 지금 A2, A1, A3, A2, A4, A3, A10, A9처럼 이렇게 두 개씩 세트별로가 총 9개의 항이 존재를 합니다. 앞쪽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앞쪽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앞쪽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 앞쪽은 플러스, 뒤쪽은 마이너스가. 됐죠? 자, 그래서 앞쪽에 플러스는 숫자 몇부터야? 2A2부터 몇 가지? 10A10까지고 마이너스 음수 쪽은 1A1부터 몇 가지? 9A9까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쭉 나열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지금 2부터 9까지는 무조건 겹쳐 있을 거 아니야. 부호만 다르게. 그러니까 뭐가 돼 얘네들은? 소거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문제 정답에선 그래서 10A10 마이너스 A1을 계산한 게 9 곱하기 A1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정리 조금 더 해보면은 넘겨주면 10A10이 10A1 플러스 10이 되겠고 그래서 10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도 가능해지겠네요. 또한 시그마 나와져 있는 저쪽 틀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일반항 an이 1인데 문제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식 써주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9제곱 마이너스 1의 계산 결과가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쪽도 바꿔주게 되면은 AR의 9제곱 마이너스 A를 계산한 값이 1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A를 묶어주면은 R의 9제곱 빼기 1이 되면서 요 모양이 되겠고 계산만. 됐죠?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8번입니다) 한 번 더.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기울기 먼저 구합시다.
a 플러스 2 빼기 a분의 4 빼기 0이니까 주어진 기울기는 2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러면은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접선이 기본으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접선은 몇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한다?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하나, 접점이 주어질 때. 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셋, 외부의 점에서 근 접선일 때. 됐죠? 여유가 넘치시는구만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가 2일 때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풀도록 하자? y'인 도함수를 먼저 구해서 그 계산 결과가 2가 되게 하는 x값을 잡아주자. 넘겼더니 x제곱이 1이니까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때의 x값은 우리 무엇을 얘기를 한다? 바로 접점의 x좌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접점이 x값이 1일 때는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어차피 기울기가 2였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는 y는 2x, 여기는 y는 2x 플러스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a, 0을 대입하면 지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a가 0,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우리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 정답이 되겠죠. (9번입니다) 자, 몇 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fx를 찢어주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자? 그래프를 그려주자. 그래프를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쫄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봐봐, 일단 아래쪽에 절대값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가볼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쨌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생겼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3분의 1의 x 플러스 1 빼기 4제곱이잖아. 됐지? 그럼 일단은 밑이 3분의 1이니까 그래프는 증가 그래프야, 감소 그래프요? 감소 그래프가 되겠고, 그치? 그리고 0, 몇 지나나 그대로 확인을 해줬더니 0, 몇 지나? 3분의 1 빼기 3분의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2를 지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쨌건 간에 주어진 그래프가 감소하면서 0, 마이너스 3분의 12를 지나고 있는 상태. 그림인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포인트야. 끝이야. 됐어요? 평행 이동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지수함수의 특징 자체가 그냥 증가하냐 감소하냐만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게 먼저이니까.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0,1을 지날 거 아닙니까? 그 지나면서 그래프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면 돼. 끝. 됐지? 자, 여기서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나와져 있을 때 하얀색으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래요? 절대값 fx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fx니까 그래프가 접어 올라가면 되겠지. 자, 그럼 가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찍고서 다시 한번 이쪽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이쪽은 파란색은 그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그때 접혀서 올라간 지점이 3분의 11, 즉 몇인 거예요? 4보다는 조금 아래가 되겠고, 3과 2일 때는 요 안에서 잡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때 뭐야? 주어진 문제가 절대값 fx가 n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y는 절대값 fx와 y는 n이라고 하는 x축과 평행인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되겠고, 그 교점의 개수를 시그마 안에다가 넣어서 어떻게 써요? 1부터 10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n의 값이 1일 때의 교점의 개수, n의 값이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가 되겠고, 2일 때는 3개, 3일 때도 3개, 4일 때부터 계속 2개, 2개, 2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요렇게까지. 자,
이 문제가 딱 대표적인 그런 느낌이야. 진짜 기본적인 유형의 이야기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진짜 한 유형이 되게 한 3개 정도가 섞여 있어. 지수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고 이제 접어 올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뭐 가볍지만 시그마 형태 정도.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볼게. 문제는 끝났어. 교점의 개수 굳이 다 세는 것까지는 안 할게요. 더하는 거는. 봐봐. 이거야. 절대값 fx는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y는 fx와 y는 n과의 y는 절대값 fx랑 y는 n이라고 하는 접어 올린 그래프와 y는 n이라는 이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로 이해를 하잖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생각을 해봐. 절대값 fx랑 y는 n과의 교점인 건 맞잖아. 근데 결국은 절대값이 의미하는 것은 접어 올려서 위에 쪽에 있던 그래프랑 약간 영역을 함께 하자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어차피 fx가 n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fx가 n이거나 그거 아니면 마이너스 n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프의 변동 없이 y는 n과 y는 마이너스 n과의 있는 교점들을 싹 다 가지고 가는 방법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원래 하얀색 이 그림이 있을 때 교점의 개수가 1일 때는 1 이렇게 교점. 그럼 몇 개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됐지?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존재는 한다는 거지. 오케이? 됐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또한 가능합니다. 10번입니다. 재밌는 건 삼각함수가 배우는 양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위치가 문제야. 위치가. 그러니까 차라리 1단원이 삼각함수고 그리고 2단원이 지수와 로그면은 지수 파트 먼저 그냥 다 해서 끝내. 그 다음에 로그랑 수열만 해. 이러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삼각함수는 지수 로그라고 하는 큰 친구에다가 좀 기생해서 붙어 있다가 또 기말고사 때는 수열하다가 좀 붙어 있는 느낌이라서 좀 무겁게 들어가는 느낌들이 좀 없어서 그런지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또한 아니라는 거 당연히. 자, 일단은 문제 구성 볼게요. 다 읽어서 하나하나를 가져가는 게 다가 아니야. 자, 그래프는 뭐 어떤 영역으로 2분의 3까지 잘랐다. 뭐 그렇구나 넘어가고 일단은 8분의 3 탄젠트 파이 x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가지고 올 수 있어? 기본적으로 주기 가지고 와야 되겠죠. 주기 가지고 왔더니 주기가 몇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주기가 몇이야? 주기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 x의 개수분의 원래 주기. 탄젠트는 주기가 어차피 파이였으니까 주기가 1인 걸 볼 수 있겠지. 주기가 1이니까 그래프로 내려왔을 때 뭐가 AB 사이의 길이가 1이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와줘야 되겠고 또한 이때 y는 k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 y는 k인 k가 뭔가 얘가 지금 뭐 따로 주어지진 않았네.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어? 이 값은 모르겠지만 합해서 하는 그 대칭형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기억해요? 시험 우리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y는 k와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파면은 여기가 파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파이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중간 넘어가는 거. 그 유형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유형을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이 떠올라 있어야 돼. 언제 뭐를 쓸지 몰라 나도. 근데 그 유형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서 어쨌건 간에 한 문제 두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맞으니까.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 주기가 나왔으니까 응? 비슷하게나마 뭐 쫓아갈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AB라고 나왔는데 AB점을 어차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K도 어차피 안 밝혀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차피 교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만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어차피 어디 갔어? 함수 문제는 점 싸움이야 어차피.
그럼 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작업을 해보자. 어차피 AB 사이의 길이는 1이었으니까 점 A의 X좌표를 임의로 P라고 잡도록 할게요. 됐죠? 왜? 지금 우리는 Y좌표만 가지고서 X좌표를 로그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잡아준 것 뿐이야. 근데 주어진 AB 사이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B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의 좌표는 점 B X좌표는 P 플러스 1이겠지. 이건 취향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점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는 내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됐죠? 당연히 뭐도 하고 대입도 하겠지. 근데 일단은 P와 P 플러스 1이 됐고, 그때 밑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 정삼각형이 나와 있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뭐예요? 몇이요? 2분의 루트 3A입니다. 넓이는 뭐예요?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됐죠? 이미 그걸 할 준비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 볼게.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예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그럼 뭐 해? 맞아. 꼭 좀 더 자세하게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양쪽을 합동으로 만들어버려. 그치?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의 집합 안에 정삼각형은 당연히 부분 집합이야.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정삼각형도 이거를 쓸 수가 있는 찬스가 나와.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약간 이등변 삼각형 얘기도 건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핵심은 솔직히 2분의 루트 3A가 나왔을 때 양쪽이 합동이라는 게 포인트지. 정삼각형은 어쨌건 간에 얘네들 두 개의 소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가 가능해져? 뭐가 가능해져? 점 C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딱 뭐가 돼? 반띵이 돼. 그럼 여기에 X좌표는 뭘까? 여기 X좌표를 내가 만약에 M이라고 잡는다면은 점 C의 X좌표는 뭐가 돼? 바로 P 플러스 2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P 플러스 2분의 1 콤마 몇일까? 어차피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점 B는 P 플러스 1 콤마 K고 점 A는 P 콤마 K면 점 C는 P 플러스 2분의 1 콤마 뭐가 돼? K 빼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왜? 아까 한 변의 길이 3분의 AB의 길이가 몇이었어? 1이었잖아.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일 거고, 그러니까 K보다는 2분의 루트 3만큼 아래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 나 문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라고 하는 소스만 보여준 것 뿐인 거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한 거야? 간다. 주어진 문제 y는 8분의 3 탄젠트 파이 x에 대해서 내가 x 자리에다가 p를 대입한 값이 어차피 k, 점 a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x 자리에다 그대로 p를 대입을 하면 8분의 3 탄젠트 파이 p에 대한 계산 결과값을 k라고 할 수 있겠지. 하나 더, 점 b를 대입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점 b가에 대한 정보가 나왔었던 거는 이미 문제 초입에 x의 개수가 공개됐을 때 이미 우리는 주기를 생각을 했어야 되고, 주기로 보여지는 형태는 사실상 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대로 p 플러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잘 봐. 8분의 3 탄젠트 p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파이 p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이 녀석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분의 3 탄젠트 파이 플러스 파이 p가 되겠고, 여기서 뭐가 가능해 이제? 각변환. 됐어요? 파이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파이니까
안 바뀌어요. 탄젠트 그대로 놓고 파이 P가 그대로 되겠지. 얼사탄고 진행, 얼사 탄젠트만 양수니까 그냥 양수가 되겠고 얘의 계산 결과가 똑같이 K인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됐죠? 자, 근데 점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P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고, 다시 대입해볼까? 그럼 8분의 3 곱하기 탄젠트 파이 곱하기 뭘 넣을 거예요? P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한 계산 결과가 K 빼기 2분의 루트 3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계변환, 지금 방금 보여줬던 부분은 솔직히 가계변환이 의미가 없었어. 그냥 보여주기만 한 거야. 알겠죠? 여기서 가계변환 그대로 들어가 볼까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P가 되겠고, 가계변환 홀수계니까 밖에 안 바뀌어? 역수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역수인데 위치가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는 붙은 상태에서 뒤쪽은 파이 P 그대로 분의 1. 앞쪽에 8 받고 3 받은 다음 계산 결과가 K 빼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K가 뭐였습니까? K가 보이는 그대로 8분의 3 탄젠트 파이 P 빼기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됐지?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탄젠트 파이 P를 어떻게 치환해버릴게. 그럼 문제 모양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8 라지 A 분의 3이 8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양변에다가 뭘 곱해줘요? 8A를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은 3A 제곱 마이너스 4루트 3A로 정리가 되겠죠. 됐죠? 넘겨서 계산 정리해주게 되면은 그대로 연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고, 연산 정리해주시면은 나오는 식 여기다 쓸게요. 그렇게 해서 탄젠트 파이 P의 값은 루트 3 또는 3분의 루트 3으로 정의가 됩니다. 됐죠? 요거 정리해서 계산해서 저기까지 나간 걸로 얘기할게요, 일단. 됐죠? 그냥 연산하는 문제라서. 솔직히 끝났어, 풀이는. 니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를 못 풀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못 푼 사람들 아까 봤을 때 좀 있었는데 여기가 안 됐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니네가 사용해야 되는 소스를 못 가지고 오는 거지. 니네가 계산해서 딸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여기에 대한 이 문제 방학 기간에 문제 연습을 하고 반복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응?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좀 그런 거야. 제가 모의고사를 하니까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차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선택 과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란 말이에요. 공통 영역에서. 그런데 15번을 원래 못 풀던 애야. 그러다 보면은 풀 수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 대부분은 못 푸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본인이 13번을 푸는데 13번이 뭐가 이상하게 안 풀려. 근데 원래 그 번호는 내가 맞았던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문제를 조금 더 반복해서 읽고 정리해주면은 결국은 풀리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런 논쟁을 할 정도의 번호대는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결국은 안 됐던 이유는 뭐였다? 점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고, 좀 더 갈게요. 계산을 해주면은 나온 값에 대해서 루트 3이나 3분의 루트 3이니까 만족하는 P의 값은 3분의 1 또는 6분의 1이 되는데, 나머지 조건들에 의해서 P의 값은 계산 정리가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점 C의 X좌표였으니까 3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맞았다. 난리 나슈. 연습 좀 하세요. 알겠지? 아마 정삼 때문에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11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다고 했고요. 여기 A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B가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후반부 이번 기말고사 범위였는데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할까? 일단 1번. 일단은 교점을 구해줍니다. 왜? 교점이 뭐가 될 거야? 교점이 뭐가 될 거야? 바로 구간이 될 거야. 그래서 교점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줘? 그래프를 그려줘. 개형을 그려주자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해주면 돼? 이제 정적분 해주면 돼. 단어가 주는 힘은,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에서 독해에서의 그 어휘가 주는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생각보다 좀 엄청나거든. 방금도 얘기를 하지만 둘러싸인 이 둘러싸인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절대 변할 수가 없어. 변할 이유도 없고 변한 적도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맞다는 거야.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교점을 따로 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게 포인트야. 그지?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봐봐, 우리는 교점을 그려주고 개형을 그리는 이유가 뭐였어? 여기서 개형을 그려주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기 위해 교점 알파, 베타, 감마를 구했어. 이 교점을 구해주고 어차피 문제에서 풀 값은 나왔을 거 아니야. 이미 1번에서. 그치?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나왔으면. 그런데도 왜 개형을 그려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야? 누가 위에 있는지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누가 위에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로를 F라고 하고 여기 3차를 G라고 하면은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G 빼기 F를 해주고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F에서 G를 빼주는 게 맞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학습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설명하고 가자. 만약에 그러면은 무턱대고 인테그랄 그냥 알파부터 감마까지 그냥 G 빼기 F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G 빼기 F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GX는 이쪽이니까 여기에서의 값은 양수값이 나오는데 이쪽에서의 계산 결과는 G에서의 반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음수값이 나와서 계산 결과 약간 어떤 값들이 소거가 되겠지, 서로. 됐죠? 그 점까지를 이용을 합시다.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유형 형태.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여기다 그릴게. 문제가 나왔는데 딱 이렇게 됐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대. 근데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는 동일해. 그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 감마까지 G 빼기 F를 해주면 뭐가 돼,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지. 넓이가 똑같다면. 됐어요? 이게 곡선이 크로스가 됐을 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느냐를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에 지금 이번 학기까지는 솔직히 기본 유형을 아직도 점검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더 익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뭐야? 기본 유형이 그것들 중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험 끝났으니까 될 텐데 너네 이런 거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점검하는 기간인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볼게. 인테그랄 0부터 중간이 없잖아. 한 번에 쓸어. 2까지. 근데 여기 라지 A가 넓이가 뭐래? B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애초에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넓이가 더 큰 쪽에서 위에 있는 녀석 누구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에서 X세제곱을 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양수값, 이쪽에 대한 적분은 음수값이 만들어질 테고. 됐죠? 됐지?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이거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못 푼 사람들은 결국은 식을 못 세웠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높은 확률로 식을 못 세운 이유가
가운데가 없어서지. 그치? 가운데를 못 구해서잖아. 그러니까 그게 멍청한 짓인 거야. 가운데를 잡아야지, 그러면. 가운데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7회차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볼게, 봐봐. 만약에 봐봐. 뭐든 해야 돼. 생각한다고 될 게 아니야. 12번까지는 기본적으로 니네가 원래 알고 있던 유형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아. 좋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유형에 대한 학습에 의해서 당연히 뭐를 얘기를 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위쪽에서 빼주는 걸 선택을 하겠지. 맞지? 맞지? 그리고 나서 뒤쪽은 뭐를 선택하겠어? 알파부터 2까지는 또한 위쪽에서 다시 생각을 할 거니까 x세제곱에서 빼준 상태를 생각하겠지, 우리는. 그지? 그리고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뭐인 거야? a였고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b였다는 것 뿐이잖아. 근데 a 값이 뭐였어? b 플러스 1이니까 b에서 그대로 대입해서 넘어갔으면 부호가 바뀌면서 연결돼. 그럼 결국은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식을 못 세운다는 얘기도 이제 뭐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둘러싸인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방식으로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뭐라도 했었으면 정답은 나왔어.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12번 맞았다. 맞았어? 이건 괜찮았어? 뭐 채점 안 했어? 10입니다. 이거 얘들아, 이거 12번 진짜 좀 한 번만 해놓으면 돼.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라고? 미적 때 또 나와. 여기서 나왔던 소스들을 더 오버해서 쓰면서, 자, 그때 오버해서 앞으로 써야 하는 형태를 써볼게요. 첫 번째, 원 깔끔하게 그려주시고, 원 내가 하나, 둘, 셋, 넷, 조그맣게 그려도 돼. 다섯, 6개 할 거거든. 6개의 성질은 아이 조그맣게 그려, 이씨. 도루마무냐. 닥터 스트레인지도 하셨습니다. 몇 개를 그리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몇 배예요? 이게 미적분 최대 수에, 솔직히 이거 최근까지 볼 일이 거의 없었잖아, 생각보다. 그치? 왜 그랬을까? 이유도 볼게.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해도 원이 만약에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 그럼 삼각형이 내접하질 않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가 따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쓰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원을 중심이 지나게 겹쳐서 썼으면 좀 쓸만하겠지. 그치? 됐지? 요거 하나 나왔어. 둘, 원주각의 성질. 아이씨,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로. 셋,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렸을 때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 더 내접할 때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두 개는 여러분들 중3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돼서 여러분들 아예 안 배웠거든. 근데 지금이 엄청 과도기적인 시기인 게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해야 돼, 학교도. 그지? 니네 3학년 올라가면 1학년들은 교육과정이 완전히 달라. 니네 안 배운 것들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실험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와. 어차피 내가 교육과정에 빠졌다는 것은 유형이 없다는 거지 니네도 다 배웠던 내용이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숙제 해봐요. 간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쪽까지 점 A, B, C, D, E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닮음이야. 여기다가 녹여낼 거야. 여기다가 녹여내자. 그리고 여기서 연장선을 싹 그려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각을 잡을 수 있는데 얘와 얘의 합은 몇 도야? 내각과 외각의 합은? 당연히 180도. 근데 지금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은 몇이야? 180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파란색과 같다. 됐어요? 이걸 이제 외곽에 대한 내대각이라고 하거든. 원래 표현을 외곽에 대한 내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런 표현을 갖는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BC를 연결, DE를 연결을 싹 했을 때 B쪽에 대한 파란색 각이 이쪽 D와 같아지고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 있는 빨간색 각이 이쪽 E와 같아지면서 ABC 삼각형이 뒤집힌 ADE랑 닮음을 이뤄. 요거는 두 개를 같이 할게. 접선이고요. 접점부터 움직여지는 내접하는 삼각형이 존재를 할 때 이 빨간색 각 또한 이 파란색 각이 같습니다. 왜? 그냥 외워. 증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접하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긴장을 타야 돼. 그리고 미적에서 얘가 좀 잘 나와. 왜냐하면은 원의 일부가 만약에 나오는 상황이면은 접하는 선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마플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진짜 많이 만나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얘나 얘는 솔직히 그래도 얘네 셋은 그래도 좀 많이 봤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 그치? 원주각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원주각도 좀 적고 얘랑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였었는데 얘네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계속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 더 가볼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연장선 쭉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딱 연결 지어서 이렇게 가볼게. 그리고 접점까지 연결,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은 입니다. A, B, C, D에 대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가 닮음이야. 왜? AA 닮음이야. 이게 빨간색이 같으면서 여기를 공유하거든. 이렇게 뒤집힌 게. 얘랑 이 닮음에 대한 관계가 원래 길이의 비율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된 거고, 근데 이용하는 소스가 어차피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해져. 그래서 들고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괜히 막 서울 막 대치동 막 어디에서 막 대학 수학까지 배우고 막 이런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더 많이 배울수록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정리가 더 많이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오케이?
최소한입니다. 정말 최소한. 이거는 들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듣는 거 가지고는 절대 승부가 안 나. 참고로 나는 겨울방학에도 다른 회차를 하더라도 이 얘기는 똑같이 다 하고 있을 거야. 조금 변경이 되면 되지만 어차피 이 주된 내용들은 절대 안 변해. 오케이? 숙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정작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쓰이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자꾸 해줄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근데 문제 자체가 좀 아쉽다. 아무리 봐도. 12번입니다. 일단 A, B랑 B, C가 일단은 각각 몇으로? 2로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3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나와져 있는 각이 BAC, 그럼 연장선을 안 그릴 수 없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게 CAD인데 그 각도가 어떻대?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를 EA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두 배의 관계를 띈다고 했겠죠. 됐지? 됐어요? 왜? 네. 왜? 이 사인 BAC하고 사인 CAD하고 아, 그러네. 이거 어차피 필요는 없었지만 이거 쓰면 안 되는구나. 말을 해, 이씨. 오케이. 됐죠? 쓰이진 않는데. 자, 됐죠? 자, 그래서 가볼게. 어쨌건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어떤 관계를 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세워져서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는 이유가 미적분에 넘어가서는 그때는 혼합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머릿속에 딱 간단해. 뭐야? 사인이 나왔어. 사인 법칙을 써.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나왔어. 코사인을 써. 세 변의 길이가 나왔어. 그것도 코사인을 써. 마주보는 데가 나왔어. 무조건 마주보는 합의 180도인 걸 써. 여기가 A가 나왔어. 여기는 파이 빼기 A인 걸 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살짝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지. 각의 변화까지 더불어서. 그럼 일단 뭐가 가능한 걸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사인 각 BAC 분의 BAC가 나왔으니까 누구야? 2의 길이가 뭐와 같아요? 2R과 같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요것만 하고 좀 쉽게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똑같이 사인 각 CAD를 잡아줄 수 있고, CAD에 대한 얘기니까 선분 CD의 길이를 할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2R과 같다는 걸 볼 수 있겠네. 됐죠? 근데 이 둘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인 CAD가 뭐와 같았어? 2 곱하기 사인 각 BAC와 같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넘어가면은 선분 CD의 길이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대로 4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됐지? 그럼 이제 준비한 카드를 꺼내시면 됩니다. 뭐야? 지금 여기 각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반대쪽 각이 뭐야?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죠. 지금 봐봐. 그럼 각도를 양쪽으로 잡았어. 됐지? 그 상태에서 뭐가 가능해? AC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해?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뭐가 들어가요? 코사인 알파 값은 그대로 8분의 4 플러스 4 빼기 x 제곱이고, 반대쪽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값은 그대로 24분의 9 플러스 16 마이너스 x 제곱임을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코사인 법칙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계산했을 때 파이 빼기 알파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거는 실수조차 나올 수도 없어요. 어차피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계산 정리했더니 x가 뭐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가 돼? 여기가 2분의 7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요만 하고 좀 쉽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또 다시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뭐 해주면 돼?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아니,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법칙 가지고 이제 또 뭘 만들 수 있어? 사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됐죠? 요 방식도 존재를 하고, 다른 방식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방식은 많아요. 뭐냐면은 거의 끝났슈. 지금 현재 2등변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7이게. 그때 수선의 발 그대로 내려주면 여기가 몇이 돼요? 4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피타 쓰면 여기가 나오지. 그럼 왜 갑자기 이걸 한 거야? 여기를 만약에 베타라고 잡으면은 여기서 바로 사인을 구할 수 있어. 됐죠?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코사인 법칙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맨날 연산을 거기만 연습을 했으니까. 근데
해봐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사인 법칙을 만들어 주라고 했던 거는 내가 그냥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보여준 것 뿐이고, 해설지도 실제로 이 피타를 사용을 하거든. 해설지 꼭 끝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케이. 자, 13번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특강 안에는 중복된 설명은 생각보다 길게 하지는 않도록 할게. 알겠죠? 자, 13입니다.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저 gx가 구간에 정적분이 있는 상태의 함수인 걸 발견을 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레 뭐를 g'x가 그대로 fx라고 하는 점과 g의 0이 0이라는 거를 일단은 들고 오는 게 맞겠죠. 됐지? 이게 기본 유형에서는 여기까지는 들고 오시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gx는 x값이 이래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문제의 포인트는 g'1이 0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여기까지 됐죠? 그럼 g'1이 1이 0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문제에서는 f의 1이 0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 이때 나 조건은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 자, 근데 지금 13번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일단 문제가 어때? 13번을 딱 봤을 때 짧잖아. 그치? 그리고 저렇게 가나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건이 나오면은 무조건 가 조건은 정말 쉬워요.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근데 번호대가 13번 대다 보니까 많이들 못 맞춘단 말이야. 근데 못 맞추는 친구들의 문제 풀이를 딱 보잖아. 가에 대한 조건만 쓰고 나머지에 대한 조건을 쓰인 흔적조차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해. 써져 있는 게 왜 괜히 짧겠어.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야. 결국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 g의 1과 g의 4 빼기 g의 3이 같다며, 뺀 게. 근데 g의 1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니? 여기도 얘밖에 없지 않니? 여기도 얘밖에 없겠고. 그러면은 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가 나와. 뭐요? 여기 왜 g가 됐어? 뭐가 나와? 0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거에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 뭐라고 할 수 있어? 3부터 4까지 정적분한 친구가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친구랑 어떻다는 걸?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이거 시험 볼 때 했던 거 아니야? 찬영 기억나? 몇 번 물어보 맞았니 이거? 맞았어? 뭐 안 맞은 척 하고 있어? 원래 이렇게 안 할 이유가 뭐 있어? 0,4 영상하고 쭉 달렸어요. 어이? 뭐 했다고? 그냥 영사하고 영상 듣고 저거 2차 함수니까 저거 3차 함수 바꿔가지고 식세워서 그냥 쭉. 아, 오케이. 이해는 됐어. 근데 바라는 게 이거야. 바라는 게 이거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인 거야?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생겼고 3부터 4까지가 같으니까 반대로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꼭지점 x좌표가 몇이라고? 3이라고. 아예 뭐하냐? 2라고. 됐지? 근데 f의 1이 0이었으니까 뭐야? x축이 딱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 그림에선 요구했던 게 뭐인 거야? 아래로 볼록이 여기가 1일 때 가운데가 2니까 여기가 딱 3이었다고. 즉 여기다 쓸게요. fx는 어떻게 생겼다?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딱 이렇게 생겼다고. 끝. 판정이 왜 높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판정이 좀 높은 편이잖아. 그치? 여기 번호대로 들어올 정도가 아닌데 판정이 높은 이유는 단 하나야. 구간에 x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의 느낌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문자가 들어있으면 평가가 높아져. 저 배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다 들어가서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가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잖아. 넓이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는. 근데 이 13번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지만 0부터 x라고 하는 얘 때문에 좀 약간 배점이 좀 높은 편이고, 요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맞아. 3차
그러니까 gx를 아예 그냥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잡아서 3분의 1 x 세제곱 잡아서 개수 비교로 일단 한 거는 잘 했는데 아니야. 근데 이것까지는 연습이 들어오는 게 맞아. 일단은 잘했어. 한 거는 한 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건 없지만 공부는 다시 해둬야 될 것 같다는 거. 14입니다. 자, 14번 느껴집니까? 미적대 그 다음 과정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최근에 했었던 그 미적 나눠져 있는 그 형태 있잖아. x의 n제곱 있는 거. 그 문제로 주면 미적분 문제인 거고 그걸 빼준 예로 오면은 수투 문제인 것 뿐인 거야. 그 차이야 사실상.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게 이번 핵심의 과제인데 그걸 해석하면 뭐해? 이걸 못 푸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테마에서 연속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x가 알파일 때 연속이면은 문제에서 우리는 f의 알파는 리미트 x가 알파에 우극한 fx가 리미트 알파 그냥 써 f의 x가 그럼 그걸 또 표현하면 어떻게 돼? f의 알파랑 f의 알파의 우극한과 f의 알파의 좌극한이 같다를 세워주면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여기가 포인트고. 됐죠? 연속은 지금 보여지는 요 녀석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14번 문제 그래프 한번 그려주게 되면은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여기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됐죠? 그때 gx가 그대로 리미트 t가 x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fx 형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쫓아가 볼게요. 기억입니다. g의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의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형태에 대한 계산 결과는 1이니까 맞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또한 gx가 이번에는 x값이 1에서 연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 얘가 1에서 연속이냐를 했으니까 결국은 g의 1과 g의 1의 우극과 g의 1의 좌극을 알아보는 것이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수투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연속이 초반에 배웠을 때는 그래프로 접근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쉽게 풀리는 모습들이 처음엔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그냥 이 한 줄이 필요해. 그리고 다음 줄을 써주면 돼. 그럼 뭐가 돼? 리미트 t가 1의 우극한의 fx랑 리미트 t가 1의 우극한의 우극한 여기는 리미트 t가 1의 좌극한의 우극한이라고 잡자고. 됐어요? 됐죠? 그럼 자 가볼까? 1의 우극한은 몇이야? 1이겠죠? 됐지? 여기 최대값이 1이니까 1의 우극한에 있는 지점의 우극한은 뭐야? 그 옆에 해봤자 어차피 거길 거 아니야. 끊어진 게 아니니까 똑같이 1이겠고 1의 좌극한 그럼 여기에서의 오른쪽 지점 몇이야?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와야지 그게 비로소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야. 낮춰놔야 돼. 문제를 자꾸 쉬운 영역으로. 연속 파트는 이래. 여기 연습할 거리 진짜 많은 게 이번 시험 범위에 많이 포함될 거야. 생각보다. 시험 대비하는 동안은 많이 나오고 운이 진짜 나쁘면 진짜 2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 정도는 무조건 걸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도 갈게요. 이번엔 뭐래? fx 곱하기 gx 빼기 1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달래. 그런데 어차피 주어진 문제에서 fx는 기본적으로 어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g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까놓고 얘기해 솔직히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다 조사를 해주면 되겠고. 그치? 그게 제일 좋겠지? 그럼 가볼까? 자, 봅니다. 1일 때 먼저 조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f의 1과 g의 1의 1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f의 1의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은 어차피 1이니까 쌩까도 될 것 같아. 그럼 얘만 연속인지를 조사를 해주면 되겠지.
됐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아까 gx가 이미 1일 때가 연속 아니었어? 방금? 그럼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뭐만 조사하면 돼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만 조사를 해주면 돼 그러면. 됐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f의 마이너스 1일 때 좌극한 값이 0이 돼버렸잖아. 이게 중요해. 자, 잘 봐. 순차적으로 함수가 우극한 좌극한 하는 거는 연습할 때인 거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오냐면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fx 곱하기 gx 빼기 1이 우리는 연속이 아닌지가 궁금한 거야.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지.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 어차피 이 세 개의 상황에 대해서 넣었을 때 이 값이 모두 다 같아야 하는데 이미 애초에 마이너스 1의 좌극한 fx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몇이요? 0이잖아. 그러면은 이미 얘가 0이 됐어. 여기 우변에 상관없이 이미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0이면 나머지들이 0이 되나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fx에 대한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우극한은 무조건 1이니까 0이 아니게 됐잖아. 그럼 거꾸로 뭘 조사하면 돼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나 조사를 하면 되겠지. 됐지? 그럼 마이너스 1의 함수값.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어차피 f의 마이너스 1, 1이 되고 1 빼기 1이니까 여기도 0 됐네. 그럼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우극한 똑같이 1이 되겠고 0이 되니까 연속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 14번, 15번도 아니야. 14번 이거 있잖아. 이거 내 생각에는 연습할 때 한 3, 40분 걸려야 정상이야. 3, 40분 정도 걸려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문제를 틀렸어. 그럼 그 정도의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얘네들을 다 써봐야 돼.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해설지를 자꾸 주는 게 아니야.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다 써보고 다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또 질문이 나와. 이걸 주중에 해결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14는 요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야, 이 15번 틀린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이 바보들아. 맞은 사람 어떻게 맞았어? 그냥 5개 다 해봤어. 5개 다 해봤어? 그래, 저게 맞는 거야. 그렇잖아. 야, 대놓고 A1의 값을 물어봤는데 A1의 값을 물어보고 A1이 보기에 깔려있는데 이걸 5번만 돌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취지가 그렇다니까 이게. 근데 솔직히 나는 그게 더 높이 사죠. 솔직히. 응? 내가 쌤이 항상 모고를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내 수업 듣는 그 친구들은 보면은 수열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생겨. 왜냐면은 나도 다 돌려주고 찍어보고, 그러니까 뭐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정수단위 봐봐.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모든 항이 정수단위라고 나와져 있잖아. 그치? 뭐 엄청나게 걸린 것도 아니지 또. 그치?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유형은 아니야. 그래서 돌려서 직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을 12라고 하고 이게 정답이 2번인가 그런데 12라고 정해놓고서 해보고 다 해봐.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했어도 2번만 대입해서 돌려봤어도 정답이 나왔단 얘기야. 응? 그것까지 좀 감안해놓고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결국은 등급 컷이라는 게 상대평가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됨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등급 컷이란 생각보다 통계학적으로 되게 정확한 거야. 내가 있는 수준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뭐 지영이 말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틀린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다른 시험장에서 다른 시험을 볼 때도 어쨌건 간에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번 방학 기간에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얘가 조금 자리가 잡히게 만들었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진짜 실제로 좀 자리가 잡아서 이걸 여기에 대한 풀이는 해주겠지만 지금 내가 돌려주라고 하는 이 노가다성 풀이에 대한 생각이 만약에 정리가 됐잖아. 원래 못 맞추던 걸 그럼 맞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 못 맞추던 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연속도 마찬가지고 극값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개념들이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5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 주어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간다. 문제에서 AK가 양수인데 AK 플러스 1의 값은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됐지? 자, 그런데 K번째 항은 양수였는데 그 다음번째 항이 음수로 변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에와 아래에 있는 이 15번의 보기에 있는 AN 플러스 1의 결과 두 값 중에 당연히 AK 값이 양수였을 때의 값을 기준으로 AK 플러스 1의 값이 음수이려면 당연히 식 자체가 여기서 출발했어야 되지. 왜냐면 다시 봐봐. 전항이 양수야. 근데 그게 4보다 작았어. 그러면은 4보다 작았는데 이 2배를 한다면 1을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됐어? 다시. AK가 양수라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 번째 항이 음수가 되려고 하잖아. 근데 어차피 전항에서 다음 항을 넘어가려면 이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의 예시가 AK가 4보다 작을 수 있고 두 번째는 AK가 4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K가 만약에 4보다 작으면 2AK 플러스 1의 값이 A의 K 플러스 1일 텐데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냐고. 양수인 이 녀석한테 2배를 하고 1을 더했는데 됐어?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이 공식은 소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K 플러스 1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K 빼기 K여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AK가 양수였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AK의 값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4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되고. 됐죠? 근데 지금 AK 플러스 1이 음수니까 여기가 음수인 걸 볼 수 있겠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취합해주면 아래는 지울게요. 두 가지에 대한 조건을 취합을 해주면은 AK 값은 그래서 K보다는 작은데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지금 여기까지가 어디 한 거야? 요까지 한 거야, 요까지. 그지? 근데 그것을 만족하는 K가 딱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모든 항이 정수가 들어갔는데 K가 최소라며. 그럼 K가 뭐여야 될까? K가 무조건 5일 수밖에 없어요. K가 최소라며. 그치? 근데 이게 솔직히 좀 힘들 거라 생각해. 솔직히. K가 최소인데 이게 왜냐면은 익숙한 틀은 아니잖아, 이런 틀. 그치?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서 여기 조건에서 그러므로 K가 5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한 문제풀이 방식은 아니지 않겠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럼 K가 5가 되니까 AK가 어차피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다섯 번째 항이 무조건 4라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항이 4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해? 빠꾸. 그럼 다섯 번째 항이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후보는 결국은 2분의 3 아니면 8이 돼. 만약에 8이었다면은 8에서 이제 네 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 넘어가기 위해서 4를 빼주면서 4가 되고 근데 2분의 3은 될 수 없잖아. 그럼 또다시 그 전으로 되돌아가. 그래서 마지막에 A1을 구해주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맞았다고 넘길 게 아니야. 연습도 여기까지도 정리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할 거리가 조금 더 있는데 지금 끊어내고 좀 설명